이거 영상은 어차피 다 했던 거 복습한 거기 때문에 굳이 와서 들을 필요는 없는데 필요하면 들어두는 게 좋죠. 선생님이 이제 매주 이렇게 올 거예요. 어차피 시험 볼 때까지 보니까 4번, 6번인가 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너네 마지막 주에 시험 봐서 6주 동안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 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오길 바라는데 자, 오늘은 기본적인 개념부터 정리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책에 보시면, 뒤쪽에, 내가 이거 단락 구분 안 하는데, 이게 2차 곡선 나가다가, 그 다음 중간에 공간도형이 한번 나오고, 그리고 다시 2차 곡선이 나와요. 거기 2차 곡선 나오는데, 를 한번 펴보, 뒤에 있는 2차 곡선. 여긴 정리를 다 해놨거든요. 여기 2차 곡선까지 한번 볼게요. 거기에는 2차 곡선을 보시면 2차 곡선은 사실 머릿속으로 정리 한번 해보시고 노트에다가 그냥 A4 용지 하나에다가 이런 정리 한번 해보시면 편할 거예요. 어차피 2차 곡선은 3개가 있는데 그쵸? 3개 배울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웠던 게 한 4가지 5가지 있었죠. 첫 번째 정의를 배웠고 정의에서 수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하나 했었고 기본식을 찾았고 그리고 그 식으로부터 우리가 중요한 요소들을 찾는 것들을 했었고 다들 이거 다 듣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평행이동에 관련된 얘기 했었고 기본적으로 5가지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도 크게 3가지 했었죠. 접선의 방정식 뭐뭐 했었죠? 그죠? 곡선 위에 있는 접선의 방정식 하나 했었고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 했었죠. 다들 기억나는 거죠? 곡선 밖에 있는 접선의 방정식 했어요. 근데 곡선 밖에 있는 접선의 방정식은 안 한 거와 비슷해. 왜냐하면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이나 아니면 곡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대입하는 걸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건 안 한 거랑 비슷해.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의부터 생각을 해주고 2차 곡선은 우선 정의부터 해주고 이 정의를 통한 그래프를 간단히 체크 한번 해보고 그래프를 체크해주면 중요한 요소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중요 요소들이 어떻게 있는지 확인해주고 그리고 얘에 대한 기본형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주고 기본형 이 기본형을 바탕으로 해서 일반적인 형태 원래 2차 곡선은 2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AX의 제곱 플러스 BY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Y 플러스 2는 빵 이렇게 주어져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고 어떤 식이어야 우리가 그 도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 기본형들을 체크해 보면 안녕? 이야 예준 오랜만이네. 잘 살아있어? 네. 요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 네. 열심히 해? 네. 중국어 잘 보고? 네. 예준이 잘 살아있냐? 자, 그래서 저런 것들을 체크해주고 그리고 기본적인 형태들의 평행이동을 생각해주면 얘의 평행이동을 생각해주면 이 중요 요소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다시 중요 요소들을 찾아보자.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는 포물선에 대한 내용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포물선은 2개가 있었죠. 그렇죠? 2개가 있었어요. 원래 정의는 하나밖에 없었죠. 정의가 뭐죠? 한 정점과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체였죠.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그래서 우리가 그 포물선을 이야기할 때는 요 정점을 찾는 게 중요하고 요 직선을 찾는 게 중요하다 라고 해서 요 정점이 뭐라고 했었냐면 요게 초점 그리고 요 직선이 뭐라고 했냐면 준선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포물선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 포물선이 하나 있고 초점이 하나 있고 준선이 하나 있어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 자, 어느 학교에서 이거 그 증명하는 거 나온다 그랬죠? 유도하는 거? 그렇죠? 유도하는 거 나온다 그랬지. 유도하는 것들을 체크해 주는 건 원래 내신에서는 필요하죠. 증명 문제는. 이렇게 주어진 것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초점이 잡혀는 이 식들을 정리해 보면 관계식이 어떻게 주어질 거냐면 초점하고 준선이 주어져 있을 때 요 위에 있는 P점은 이 준선으로 내리는 수선의 말을 H라고 놓으면 PF의 길이와 그 다음에 PH의 길이는 같다. 요걸 정리해 주면 된다. 사실 여기는 그냥 한 번만 제곱해 주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요걸 정리해 주면 기본형 어떻게 나오냐면 Y의 제곱은 4PX다. 선생님이 매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숫자가 정해진 숫자가 나왔다는 건 눈여겨봐둘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 4로 무조건 만들어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잡아놓게 되면 초점이 잡힌 F는 P, 빵 준선 X는 마이너스 P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 물론 얘와 똑같이 이렇게 방금은 Y축을 기준으로 X축의 평대칭인 그런 그래프를 그렸다면 이번에는 X축의 대칭이면서 Y축을 기준으로 초점과 준선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포물선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더 많이 눈에 익은 포물선이 놓일 수도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F가 이렇게 잡히고 이 위에는 점 P를 잡아주면 FP, PF의 길이와 여기 H, PH의 길이는 같은 식이 똑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식을 전개해주면 이때 초점은 살짝 바뀌죠? 이때 초점은 F가 0,P 이렇게 바뀌고 준선은 Y는 마이너스 P로 바뀐다. 이 정도만 체크해주면 되고 이때 그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X의 제곱은 4PY다. 이것도 체크 잘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행이동 시켜주면 우리는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잘 안 다루고 요걸로만 다 다뤘잖아요. 그렇죠? 요걸로만 다뤄서 평행이동 시켜주면 Y-N의 제곱은 4P의 X-M 이렇게 놓고서 이 꼭지점에 관련된 좌표를 잡는 게 중요하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꼭지점이 평행이동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즉 여기에서 꼭지점은 저 정의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꼭지점이 어디에서 중요하냐면 이게 평행이동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꼭 지점이냐 매번 헷갈려. 이거 지점이냐 도와줘. 지시야?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한글 한문 꼭지라는 게 한글인 거죠. 점이 한문이고 한글과 한문이 붙으면 사이시오토라는 거죠. 눈빛이 다들 이렇게 막네요. 그래서 얘는 꼭지점이 잡히고 좀 M,N이 된다. 이런 거 했었죠. 그래서 M,N으로 바뀌어버리면 초점이 M 플러스 P, Q, M 플러스 P, N 이렇게 준선 X는 마이너스 P 플러스 M 이렇게만 신경 써주면 된다 라는 걸 했던 게 포물선. 그쵸? 사실 이 타원과 쌍곡선은 어떻게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한 끗 차이인 거죠. 그쵸? 타원의 정의 뭐죠? 타원의 정의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얼마로? 2a로 일정한 점의 자체. 이걸 타원이라고 얘기했죠. 타원은 크게 두 가지 형태를 우리는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된 형태를 배웠죠. 아이고 요거부터 배우지 않았지. 넙대대한 것부터 배웠죠. 이렇게 넙대대한 것부터 배웠다. 그리고 이렇게 길쭉한 것도 배웠다. 그렇죠? 이때는 거리합이 2a인 걸 잡을 때 어떻게 잡을 거냐면 정말 막 그리네요. 그렇다고 뭐 열심히 그린다고 크게 바뀌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에 두 정점 F 프라임과 F라는 놈이 있고
학교에서 혹시 포물선하고 타원 나갈 때 광학적 성질 설명해 주십니까? 광학적 성질 설명 안 해주십니까? 그게 광학적 성질이에요. 그게 광학적 성질입니다. 다 설명해 주셨네 그럼. 그래서 여기 있는 요점 P를 잡아주면 요 길이와 요 길이 합이 일정하다. 그래서 여기는 제곱을 2번 해줘야 돼요. 아마 증명하라, 유도하라 라는 게 나오면 이런 게 나오면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즉 어떤 관계식이 나오냐면 PF 더하기 PF 더하기 PF 프라임 요것의 길이가 2A로 일정하다. 이렇게 그쵸? 얘는 조금 다르죠? 얘는 이렇게 초점 위아래로 주어져 있어요. 여기 F 프라임이 있고 여기 F가 주어져 있을 때 여기는 P가 이렇게 주어지면 얘는 A, B를 좀 다르게 표현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PF의 길이와 PF 프라임의 길이가 요거는 2B로 일정하다. 이렇게 잡아주면 정의가 좀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C라는 놈을 하나 치워내야 될 상태가 됩니다. 이거는 그 자세한 증명은 우리 그 수업할 때 증명한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를 꼭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한 방에 빡 풀리는 내용이 아니에요.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체크는 한번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정리해주고 나면 얘네들은 어차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였냐면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두 정점과 거리 합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 주는지 도형에서 어떤 성질을 나타내 주는지가 중요하다. 저 두 정점이 초점이 되는데 그 초점의 좌표가 하나는 C C, 빵과 또 다른 점 하나는 C, 빵이 된다. 여기서 C라는 놈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 그 타원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 제일 중요한 타원을 그릴 때 제일 중요한 도형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여기는 직각삼각형 요거 하나 잡을 거예요. 저 직각삼각형은 제일 긴 변이 A가 되고 이쪽이 단축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되는 A의 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만족하죠? 그렇죠? 즉 여기 C의 제곱은 A의 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을 만족하기 때문에 여기는 C 좌표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나타내 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장축의 길이가 중요하고 장축의 길이는 제일 긴 길이 2A가 될 것이고 단축의 길이는 생략했습니다. 단축의 길이는 2B가 될 것이다. 장축의 길이와 단축의 길이, 즉 장축과 단축이 만나는 요 점을 뭐라고 했죠? 요 점 타원에 얘들아 이거 용어 이렇게 네모안에 1, 2, 3, 4 적어놓고 집어넣으라는 문제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점수 주려고 낸 거거든요. 근데 이거 보통 여기는 그럭저럭 찾아요. 타원의 중심, 그냥 중심이라고 적으면 안 돼요. 타원의 중심이에요. 여기를 다 못 찾더라고요. 이거 이름을 모르더라고. 요 네 군데 이름이 꼭지점이에요. 여기에 꼭지점과 얘는 여기가 꼭지점이었죠? 여기에 꼭지점 달려 요 네 군데를 꼭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꼭지점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타원의 중심은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타원의 중심은 왜 중요하죠? 얘도 평행이동을 다루는 놈이기 때문에 평행이동을 다룰 내용 평행이동이 얼마만큼 되는지 결정할 때 확인할 놈이기 때문에 저놈이 중요하다. 그래서 타원의 방정식 계산해주면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 얘는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는 A의 제곱이 B의 제곱보다 큰 놈이 놓일 수밖에 없다. 그쵸? 만약에 B의 제곱이 더 큰 놈이 나오면 선생님 B의 제곱이랑 A 제곱이랑 같으면요? A 제곱과 B의 제곱이 같으면 어떻게 되죠? 원이 되는 거죠?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들? 그쵸? A 제곱과 B의 제곱이 같으면 원이 되고 만약에 B의 제곱이 A 제곱보다 크면 딱 이런 형태가 나와요. A의 제곱분의 B의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인데 이 똑같은 식이 주어져 있을 적에 A의 제곱보다 B의 제곱이 크면 이렇게 나오고 이때 초점은 바뀌죠? 그렇죠?
초점은 0, -c와 0,c로 바뀌고 장축의 길이는 2b고 단축의 길이는 2a로 바뀌는데 요 두 개만 헷갈리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다. 그리고 위에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면 타원은 포물선은 둘 중에 하나는 0이지만 각각은 둘 중에 하나만 0이어야 돼요. 타원은 a 곱하기 b는 절대 0이 되면 안 되고요. 그쵸? 더 정확히 해주면 a, b의 부호가 서로 같아야 돼요. 그럼 타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a와 b가 서로 다르면 타원이 되는 거죠. a와 b가 서로 다르면 타원이에요. a분의 b는 1이 아니면 절대값이 1이 아니면 근데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값도 필요 없죠. a분의 b가 1이 아니면 타원이 된다. 요 정도까지는 기억해 주셔야 된다. 그랬을 때 얘도 평행이동을 시켜주면 어차피 얘와 똑같으니까 얘만 갖고 계산해주면 x-m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y-n의 제곱은 1 이러한 타원이 된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준다. 요것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초점도 장축과 단축의 길이는 바뀌지 않아요. 초점만 평행이동 시켜주면 되겠죠. 초점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c 플러스 m, n 이렇게 바꿔주시면 초점만,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가 중심의 좌표가 m, n이다 정도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단 타원의 방정식 유도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는 타원하면 초점, 장축, 단축, 수식 찾는 거 요 네 가지만 해주면 우선 기본적인 건 끝나요. 그리고 타원 위에 점이 있으면 초점과 있는 이런 작업들을 해줘야 되겠죠. 있는 작업 이렇게 거의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낼 때는 초점과 포물선이 같이 나와요. 포물선이 보이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세 가지는 빠바박 생각해야 되죠. 뭐뭐뭐. 그래서 초점 하나 생각하고 준선 하나 생각하고 그리고 초점에서 준선에 내리는 수선의 발까지. 그러면 길이 같다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래서 학교 내신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최단거리, 삼각형의 둘레 길이의 최소값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학교 교과서 연습 문제 같은 거 안 풀어보셨나요? 이런 거 막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요 삼각형의 최소값 이런 거. 그렇죠? 이거 할 때 여기 준선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내리는 수선의 발. 그렇죠? 요 길이가 요거 더하기 요거의 최소값. 요 길이는 고정. 해버리면 계산할 때 많이 쓰이는 식이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학교 내신 문제 다 있더라고요. 원래 이거 모의고사 기출문제인데 내신 문제 다 있다. 기억해라. 그리고 쌍곡선 배웠죠? 쌍곡선의 정의는 뭐죠? 쌍곡선 똑같아요. 형태는 똑같이 타원과 비슷한데 마이너스 하나 들어가는 거죠. 그 마이너스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두 정점으로부터 아까는 거리의 합이 일정했다면 얘는 거리의 차가 2a로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의 자취. 이게 쌍곡선이 됐죠. 타원에서는 이렇게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 이 거리의 합이 장축의 길이가 되었다면 이제는 다 외우고 계셔야 되죠. 쌍곡선에서는 이 거리의 차가 뭐가 되죠? 거리의 차가 거기 그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의 거리. 그죠? 그걸 뭐라 그러죠? 주축의 길이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두 정점이 초점이 되고 수식으로 표현해주면 딱 어떤 식이 나올 거냐면 쌍곡선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점근선이라는 게 있었다. 점근선이라는 거 꼭 명심해두자. 점근선.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점근선은 어떻게 구하냐면 원래 주어진 식에서 유추할 수 있는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구했었다. 그래서 얘는 쌍곡선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리고 반대쪽에도 똑같은 자리에 이렇게 하나 그려지는데 여기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 내용 정리하는 거니까 영상 한번 보셔도 돼요. 다 했던 거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그 내신 기간이 우리가 얼마 안 남아서 내신 기간 때 시간 좀 땡겨서 합시다. 얼마나요? 한 2시까지 올 수 있어? 아니요. 날라오면 2시 10분에서 15분. 10분에 15분까지 날라와요. 내가 선생님은 12시부터 와서 질문 받고 있을 테니까 너네 앞타임 수업 있는 거지? 수업이 몇 시에 끝나? 2시 넘어서. 그래, 끝나고 바로 와. 선생님 그럼 너희도 오자마자 수업을 해줄게. 왜냐면 우리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모의고사 문제가 꽤 많은데 근데 학교에서 보니까 모의고사 문제들이 한 문제씩 나오긴 했어요. 한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객관식 한 문제, 주관식 한 문제. 근데 그거 사실 지금 성적 분포를 보니까 그거 빼고 다 맞으면 A는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거 빼고 다 맞으면. 근데 저희 상대평가 절대평가 아니고 상대평가래? 아씨, 그럼 어떻게 잘못했다가 박 터지는 수가 생기겠네요? 뒷걸 땡겨.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험지를 학교에서 보는 시험지 난도로 난도보다 조금 어려워요. 여기 보면 여기 1회, 2회, 3회라고 되어 있는 건 이 난도가 좀 있습니다. 한 3문제 정도가 와 이런 걸 풀라고 하는 게 있어요. 특히 거기 막 기출문제 27번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 있죠. 1회에 보시면 7번, 14번, 25번, 24번, 23번 우리 했던 거에서 여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이거 시험지 이따 가져가십시오. 이게 한 개씩 가져가세요. 가져가시면 됩니다. 거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거기 쉬운 시험지 하나 드렸거든요. 3개, 원래 2개당 하나씩 드릴 건데 선생님 일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딱 4세트 드릴게요. 이거는 뭐 시간 내서 그냥 풀어 오시고 다음에 오시면 선생님 여기서 질문 받고 그렇게 좀 갈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선은 오늘은 받아가지고 오늘 여기서 한 회차 정도, 2회차 정도는 풀어봅시다. 1회차하고 2회차 정도는. 쉬운 1회차하고 어려운 1회차. 그리고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전체 배웠던 것들 한번 싹 다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정리하려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그리고 저번 시간에 2시 반까지는 와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최대한 빨리 와주세요. 너는 점심으로 어떻게 해? 못 먹어요. 점심 안 먹고? 원래 먹는 시간이면 사라졌어. 나 때문에? 네. 책임져라 이거구나. 네. 그러네. 그래요. 지식으로 채워드리겠습니다. 그거 먹으면 되지 않아? 참아. 다음 시간에는 우리 그냥 햄버거 하나씩 선생님 사올 테니까 햄버거 하나씩 먹읍시다. 하나면 되죠? 배 터지도록 먹어야 됩니까? 햄버거 하나씩 드시면서 이렇게 수업하셔도 되니까. 그쵸? 다음번에는 그래서 내용 정리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내용 정리 전체적으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책이 하나 줬는데 이 책에 앞에 있는 공간도형 그 69번까지 이만큼은 니들이 알아서 푸셔야 돼요. 여기는 그냥 쉬운 내용 넣어놨습니다. 필요하면 선생님이 해설지도 밴드에 올려놓을게요. 광재도 이거 가져가고. 그리고 저번에 밴드에 선생님이 시험지를 늦게 올려놔서 모 광재 학생께서 굉장히 열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광재 이거 있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지만 홍동선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했던 아니라고 끝까지 안 하네요. 맞다고? 그래서 여하튼 거기다가 이거 해설지 필요하면 올려드리니까 여기 해설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 이게 150문제, 69문제, 220문제예요. 220문제를 시험 전까지 풀려면 시험 전까지 푼다라는 느낌보다는 대략 한 주에 한 60문제 정도씩 푼다라는 느낌으로 푸셔야 1, 2, 3주, 4주까지 해서 끝내고 4월 첫째 주까지 해서 마무리 될 거예요. 60문제 정도 푼다를 그냥 쭉쭉쭉 푸십시오. 쉬워요.
문제는 쉽게 넣어놨으니까 뭔가 캥기고 안 풀리잖아? 그럼 냅둬. 넘겨. 풀리는 것부터 쫙 풀고 안 풀리는 거 다시 들고 와서 질문하세요.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렇게 모의고사 뒷부분은 모의고사예요. 근데 모의고사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테스트 보는 시간 1시간씩 갖고 1시간 그 테스트 보는 시간에 질문 있으면 질문 받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앞에서 숙제 어려웠던 거 있으면 갖고 오십시오. 그럼 같이 선생님 질문 받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자, 마저 진행합시다. 그래서 쌍곡선은 어떻게 주어진 거냐면 여기에 초점의 좌표로 F'과 F라고 주어져 있을 때 쌍곡선 위에 있는 한 점을 P라고 잡으면 FP 사실 FP가 클지 F'P가 클지 몰라요. 근데 1사분면에서 잡았을 때는 FP가 크지만 2사분면에서 3사분면에서 잡았을 때는 F'P가 더 커요. 그래서 FP가 더 커요. 그래서 얘는 절대값이어서 보통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한다. 여기는 A 값이냐 B 값이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차피 이런 식을 쭉 이어서 이 차이가 2A로 일정하다. 요걸 이어서 계산해주면 이거 양변 제곱해주고부터 출발해야 되거든요. 1사분면에 있다 라고 생각해주면 PF의 길이는 PF의 길이 더하기 2A 요거 양변 제곱 그리고 치환 해주는 것들을 계산 쭉 해줄 텐데 여기에서도 안 보이지만 중요한 식이 하나 있다 그랬죠? 안 보이지만 중요한 식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A라는 값은 여기 주어져 있지만 B라는 값이 없거든요. 그렇죠? B라는 값이 없어요. 그래서 B라는 값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즉 초점의 좌표는 C, 빵 이렇게 잡고 이 초점의 좌표는 마 C, 빵이라고 잡는데 C는 어떻게 찾냐라고 물을 때 요거 전개하다 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라고 놓차하는 게 나와요. 즉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B제곱이다 라고 계산하는 식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수업 시간에 전개한 게 있으니까 그때 전개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전개할 때 이쪽 한 페이지를 다 적었던 걸로 기억하시죠? 수식이 정말 더러워요. 근데 한 번은 해보시는 게 맞을 수 있어요. 내신에서 증명하라 이렇게 나와버리면 슬픔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은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요것들을 계산해주면 중요한 요소들이 뭐냐 라고 물으면 우선 초점이 중요한 부분인데 초점 F'은 마이너스 C, 빵 F란 점은 C, 빵 이렇게 잡을 수 있다. 이럴 때 주축의 길이는 요거는 2A 사실 켤레축이라고도 있는데 켤레축은 얘기하지 않아요. 주축의 길이 2A 그 다음에 여기는 다른 거와 다르게 점근선이 있죠. 점근선이 있어요. 점근선 Y는 요거 보시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계산해주면 실제로 쌍곡선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 요거는 1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초점이 X축 위에 있어요. 얘는 초점이 Y축 위에 있죠. 단 요 C는 무엇을 만족하는 C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의 제곱을 만족하는 그런 C예요. 요거 이해되셨나요? 여기 있는 C는 초점의 좌표는 이렇게 결정이 된다. 그랬을 때 점근선은 X가 무한대로 갔을 때를 확인해 주는 건데 막상 계산해 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 점근선이 쌍곡선에서 중요한 이유가 뭐였죠? 점근선이 중요한 이유? 그쵸?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 찾을 적에 중요했었어요. 점근선과 평행한 직선들은 쌍곡선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가 없거나 아니면 한 점에서만 만난다 그랬죠? 그렇죠? 얘와 평행한 직선을 그어주면 이럴 때는 교점이 이렇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쌍곡선을 잘못 그리다 보면 이렇게 포물선 두 개를 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 점근선, 이쪽 점근선 이렇게 해놓고서 이 점근선과 평행하면 교점 두 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
라는 거는 꼭 확인해 주셔야 된다. 이 점근선은 결국 어디에 쓰이냐면 직선과 교점의 개수 구해줄 적에 대략적인 형태 찾을 적에 굉장히 중요하다. 점근선보다 기울기의 절대값이 점근선의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작아. 즉 점근선이 이렇게 있는데 기울기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러면 2차 곡선과 무조건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판별식이고 나발이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얘의 절대값보다 기울기가 커. 이렇게 되면 여기 쌍곡선이 어떻게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판별식으로 교점이 하나 생길 수도 있고 교점 두 개 생길 수도 있고 교점이 없을 수도 있다. 이땐 판별식 확인해 줘야 된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쌍곡선에 대한 성질을 이야기할 때는 여기 있는 성질을 찾아주는 게 중요하다. 얘도 평행이동이나 초점의 평행이동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x-m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n의 제곱은 1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다. 그렇죠? 단 접선들은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겠죠? 접선 기억나십니까? 접선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주라 그랬어요. 첫 번째, 접선 해방 정식. 원래 접선을 구할 때는 여기서는 이런 거예요. 2차식이기 때문에 접선은 1차식 직선이다. 1차식을 그 2차식에 대입해주면 2차식이다. 접점의 개수는 2차식의 교점의 개수와 2차식의 근의 개수와 똑같다. 이거 인정? 내가 후루룩 정리했는데 이해되십니까? 2차 곡선은 2차식이고 접선은 직선이니까 1차식이에요. 그 1차식을 2차식에 집어넣어주면 2차식이 되죠. 그러니까 그 2차식의 근의 개수를 찾아주는 게 접점의 개수를 찾아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렇죠? 즉 접선 해방 정식으로 교점의 개수를 찾는 것은 교점의 개수를 찾는 거 첫 번째 교점의 개수를 찾는 방법은 연립해준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와 똑같아요. 이거는 연립해준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와 똑같아요. 이거 이해됐습니까? 연립해준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와 똑같아요. 근의 개수를 구할 때 뭘로 구하죠?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니까 판별식 써주죠. 판별식으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요. 접선의 방정식은 교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빵인 걸 씁니다.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 0인 거 그냥 계산해 주면 되는데 이렇게 계산할 일은 웬만하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구해줄 때는 공식처럼 외웠던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그래프, 곡선 위에 있는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죠? 이건 그냥 대입하라고 했죠. 뭐를? x 1차식 있으면 뭘 대입하라고 그랬어요? 2분의 x 플러스 x1을 y라는 1차식이 주어져 있으면 2분의 y 플러스 y1을 대입해주면 돼요. 그리고 x의 제곱이 있으면 뭘 대입하라고? x1x를 대입하고 y의 제곱은 y1 y를 대입해주면 돼요. 우리가 나중에 수리논술을 하면 저게 왜 저걸 대입하면 돼? 라는 걸 배워요. 지금은 사실 아직 우리가 수학자가 될 그리고 수학을 차근차근 다 증명해야 될 문제를 풀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수능형 인간 양성하기 위한 교습소에 있는 거기 때문에 수능형 인간으로 우선 자라십시오. 수능형 인간으로 자랐을 때 여유가 생기면 이제 논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연계 친구들은 수리 논술을 웬만하면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요. 난 자연계인데 글을 졸라 잘 써. 누가 봐도 나는 글을 잘 쓰는 것 같아. 말도 잘하고. 그럼 나는 인문 논술 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작년에 선생님 반에 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는 태생이 자연계인 줄 알고 자연계로 막 했는데 경제를 한번 하더니 경제에 눈이 트이고 그리고 글쓰기가 자기가 좀 되는 것 같아서 글쓰기 인문논술 했더니 인문논술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 인문노수고 나발이고 우선 수능은 잘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래야 되긴 하는데 잘 안 되네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고대를 갔습니다. 논술로. 여기 인문논술은 정말 판단. 나는 자연계 선생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판단 근거가 없어요. 잘 썼다 못 썼다는 주관적인 거 아니냐? 아, 뭐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지만. 이런 얘기 하면 또 인문논술 하시는 선생님들 그런 얘기 하겠죠? 무식한 놈, 배운 게 없는 사람이 꼭 그런 얘기 하는 거라고, 그렇죠? 여하튼 그래요. 그래서 인문논술 글쓰기 잘하면 인문논술 하셔야 되는데 자연계 학생들은 자연논술 할 때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다 할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이런 식으로 외워서 풀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외워라. 그리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공식이 있었죠. 세 번째 기울기 m인 접선의 방정식. 자, 광재 접선의 방정식 다 외웠나? 오, 좋아. 기울기 m인 하나만 네가 해.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는 네가 시키고 싶은 사람 시키고. mx 그 다음 뒤로는 호연한테 맡긴다. 그러려고? 자, 요거 y는 mx mx 플러스 m분의 p. 그쵸? 그리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mp제곱도 있긴 한데 그거는 우선 안 해도 돼요. 요거부터 n분의 p. 얘는 누구 할래?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됐어, 준우? 기울기가 m인 접선, 이 정도 눈빛 줬으면 알아서 져요라고 해. 기울기 m인 접선의 방정식 y는 mx는 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mx 그치? 끝까지 플러스 하면 주춤주춤 하잖아. 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까지 나와야지 어떻게 되든 간에. 불러.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쟤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냐? 이거는 그리고 예전에 하지 않았어요?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그렇죠? 외우십시오. 수학은 암기 과목입니다. 여기서는 자, 하나를 배웠고 둘을 배웠으면 셋은 알아야죠. 그렇죠? y는 여기까지 내가 할게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준호 이제 네가 해봐라.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 여기에서는 그렇지? 여기에서는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는 쟤와 다르잖아. 여기는 그대로인데요. 여기는 안 그대로죠. 그죠? 어떻게 돼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쭉 불러보세요. 플러스 b제곱. 이거 얘들아 봐봐. 수식은 거짓말을 안 해. 마이너스를 좌우변을 곱해버리면 얘는 마이너스 a의 제곱분의 x제곱에 그쵸?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 이렇게 적힌 거와 똑같지 않니? 그럼 a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a제곱이 b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b제곱이 들어가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a의 제곱 m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적히겠죠. 그렇죠? 수식은 거짓말 시키지 않는다. 요 정도는 알고 하면 감사하겠다. 됐나요? 그리고 공간 도형은 사실 문제를 푸는 기술은 졸라 많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짜증나는 게 이론은 딱 두 개밖에 없죠. 그렇죠? 뭐하고 뭐밖에 없죠? 삼수성과 정사형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게 공간 도형의 매력이에요. 배울 건 없지만 풀 건 많다. 그리고 풀다 보면 그래서 삼수선을 어디다 쓰라는 거야? 정사형을 어디다 쓰라는 거야?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걸 이제 찾는 게 이제 우리 숙제입니다. 우선 요 2차 곡선은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 뒤에 선생님 페이지를 중간중간 쪼개놔서 반쯤 넘기면 2차 곡선이라 다시 나오거든요. 그 2차 곡선에 요 내용들이 적혀져 있어요. 적혀져 있는데 거기 한 4장, 6장에 걸쳐서 6페이지에 걸쳐서 적혀져 있으니까 그 내용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 전체적으로 다 몰아놨으니까 여기는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우리가 이제 체크해 줘야 될 거면 여긴 지워도 상관없죠? 어차피 영상에 남겨져 있으니까 다시 보셔도 되고, 이거는 시험 보기 전에는 한 번 정도 우리가 배운 것들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정리하는 게 필요해서 요거는 정리했고, 공간 도형은 구체적으로 도형의 개수가 몇 개니 이런 걸 세는 건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그것과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은 크게 2가지로 압축이 됐죠. 이렇게 삼수선 정리와 두 번째 정사형이다. 삼수선 정리와 정사형을 배우는 제일 큰 이유가 뭐예요? 뭘 때 써먹으려고? 문제 풀 때. 그죠? 문제 풀 때 뭘 문제 풀 때? 그쵸? 이면각의 크기를 구할 적에 요 2가지가 많이 쓰이죠. 삼수선 정리는 뭐냐면 수선 3개에 관련된 정리인데 이렇게 평면이 주어져 있고 평면 위에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다. 제일 많이 보는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평면 알파 밖에 있는 한 점 P에서 알파로 내리는 수선의 발 하나를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요 평면 알파 위에 있는 직선 L에 H에서 내리는 수선의 발을 하나 생각해주면 이렇게 수선 이렇게 주어질 텐데, 이렇게 수선의 발 Q를 잡았을 때 요 PQ가 L과 수직이다. 이게 삼수선 정리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죠. 이렇게 수직이다. 이거 뭔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원래 삼수선 정리는 이렇게 PH와 평면 알파가 수직이고 그 다음에 QH와 평면 알파 위에 있는 직선 L과 수직이고, 그리고 PQ와 L과 수직이다. 요 3개를 하나를 가렸을 때 자동으로 나오는 게 삼수선 정리잖아요. PH가 알파 수직이고 QH가 L과 수직이면 PQ는 L과 수직이다. 얘를 가리면 PH가 알파의 수직이고 PQ가 L의 수직이면 여기는 QH는 L과 수직이다. 그 얘를 가리면 QH가 L과 수직이고 그다음 PH가 L과 수직이면, 그렇죠? P를 지나는 알파의 수직인 직선은 이렇게 P를 지나는 알파의 수직인 직선은 알파와의 교점이 있을 텐데 그 교점이 여기에 PH라는 직선 위에 있다. QH라는 직선 위에 있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삼수선 정리의 핵심은 딱 저겁니다. 근데 삼수선 정리의 핵심은 저거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면각의 크기를 구할 때는 어떤 게 쓰이죠? 이면각은 뭐예요? 이면각? 서로 다른 두 평면이 하나의 교선을 중심으로 만나고 있을 때, 교선을 가질 때, 그때 이루는 각의 크기가 이면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면각 하면 머릿속에 요 그림은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2개의 면이 만나고 있다. 얘네 각을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 이쪽에 이런 평면을 알파라고 놓고 이런 평면을 베타라 놓으면 알파 위에 있는 한 점을 잡아서 걔를 베타 위로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렇죠? 그리고 알파라는 점에서 이쪽 교선 L로 다시 한번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리고 H에서 이쪽으로 다시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면 요 각의 크기가 이면각이죠. 이 수선의 발을 내리는 과정이 저 삼수선 정리와 똑같은 거죠. 공통 교선이 있고 P에서 알파로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 다음 P에서 L로 공통 교선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어서 나오는 요 각의 크기, 요게 이면각이 되는 거죠. 됐나요? 저게 이면각이 된다. 그 이면각의 크기는 이렇게 삼수선 정리로, 요거 삼수선 정리.
정리로 구할 수도 있지만 3수선 정리보다 우리는 요 어떤 도형이 있을 때 이쪽으로 내려줬더니 요 도형이 나오고 요 도형의 넓이를 S라고 놓고 이 도형의 넓이를 S'이라고 놓으면 이면각의 크기를 할 때 S'은 S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은 S분의 S'으로 구할 수 있다 라고 계산할 수 있었죠. 이거는 정사형으로 구한 이면각의 크기. 정사형은 뭐냐면 정사형 방금 같은 요 놈이 정사형이다. 하나의 면에서 다른 면으로 수직이 되도록 내려 꽂아 놓은 그림,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사형시켜 놓은 그림을 정사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면각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야. 요거는 3수선 정리가 되거나 3수선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거나 또는 이면각의 크기로 정사형을 이용해서 구하거나 요 두 가지밖에 없다. 지금 현재는. 나중에 벡터로 들어가면 두 평면의 수직인 두 벡터 사이에 이루는 각의 크기가 이면각의 크기가 똑같았죠. 그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공간 벡터라는 게 없었거든요. 공간 벡터가 한 4년, 5년 동안 없어졌었어요. 그 없어진 동안은 진짜 무식하게 수학을 배운 거예요. 저 두 개로만. 근데 공간 도형을 배우고 나서부터는 이제 다시 예전처럼 우리가 그 두 평면 사이에 이루는 각의 크기도 평면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됐습니까? 요거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알면 문제 푸는 데에 필요한 이론들은 다 알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 너희들한테 아직 적분을 안 배운 상태여서 요거가 왜 이렇게 되는지 묻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고 끝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증명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단 너희들 문제 풀 때 이런 건 본 적 있죠? 싹 본 적 있을걸요? 요 길이 x 구하는 거, 요 길이 y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로 구한다. 요거 했었던 거 있었죠? 아마 저 그림이 3수선 정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이 곁다리 하나 딱 뻗쳐져 있을 적에 저거의 길이 구하는 거. 그래서 저거까지는 체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와 있는 그 150문제와 69문제는 너희들이 아니다. 너희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다음 시간까지는 60번까지 다 풀어오십시오. 내가 정해줘야지. 잘하겠지만 잘할 거야. 근데 잘해야 돼. 쌍곡선의 활용까지, 자취의 방정식까지. 아니 쉬워요 진짜. 실생활의 활용 아니야. 이렇게 하면 다 풀겠구나. 25페이지 72번까지 다음 주까지 숙제입니다. 이거 정말로 이건 쉽게 풀릴 거예요. 안 풀리면 넘어가요. 책 없어? 72번까지 25페이지 72번까지 할 수 있잖아. 왜? 싫어? 못 풀겠어? 선생님 저희가 기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숙제 이렇게 많이 내시면 되십니까? 라는 표정이네. 이거 사실 이게 딱 그런 느낌. 하루에 한 10문제씩만 풀면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숨 쉬듯 풀 수 있어. 이렇게 10번 숨 쉬면 10문제 풀릴 때 있을 거예요. 정말로. 그 정도는 아닌 것들도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돼요. 한 문제 푸는데 정말 개쉽다니까. 봐봐. 어디 있어 그런 게. 내가 그런 걸 넣은 게 있다고? 47%도 있고 있어요. 50, 54, 50, 54. 50%도 있고 50. 생각보다 많네. 그렇네요. 그런 건 빼. 50% 이런 거는 그냥 2분 생각하고서 풀 수 있으면 풀고 아니면 넘겨요. 뒤에 가면 내 정답은 다 뺀다고 뺐는데 안 뺐네 여기를. 아이씨. 모의고사 기출문제는 그래서 정답률 다 뺐는데. 모의고사 기출문제는 그래서 정답률 다 뺐습니다. 오늘은 그 2차 곡선부터 차근차근 볼 거예요.
교과 그냥 내신에 나왔던 유형들이 몇 개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봐봐 거기 1번 같은 거 봐봐 이런 거 안 풀려? 초점에서 준선까지의 거리는 이거 뭐 초점이 잡혀 몇 코면 외쳐? 8? 초점을 잃은 사람은 너희가 아니고 내가 될 뻔했지 방금. 이런 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자 이런 건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요런 거는 4번 같은 문제 보세요. 이런 건 나도 본의 아니게 미안. 근데 4번 같은 문제는 AF 아니야 이거 생각보다 괜찮아 얘들아. 정말이라니까. 빨리 펜 들고 2페이지 4번 봐봐. 이거 뭐지? 하지 말고 이걸 봤더니 야 여기 딱 주어졌으면 얘도 딱 주어지니까 AF, B의 넓이는 쫙 되겠구나. AF와 BF의 길이 같은 거는 보여지시나요? 그 구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잘 모르면 F를 마피 코마 빵 이렇게 놓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재 화내지 말고 표정 이렇게 왜 너네 야구 지고 있어? 우리 다들 야구 보셨나요? 대한민국 야구의 현실 골드 게임. 일본도 오늘 졌던데. 졌어? 베네수엘라. 일본 졌다고? 와 미국을 위한 잔치였나? 그럼 수준 똑같네. 야 이씨 그건 아니지. 8돌? 어차피 둘 다 8돌이야 8돌. 야 근데 도미니카는 아니 우리 투수들이 다 병신들이었나? 도미니카 애들이 우리가 던지는 공이 좀 컸나? 타자들도 너무 아니 도민이 타석이 세계 최강이야. 야 도미니카 투수 2명 나왔어. 야 158km 이게 말이 되냐? 공이 지나간 다음에 스윙을 하고 있더라고요. 체인저이고 140. 그러니까 체인지업이야? 와 이탈리아가 이겼네. 그러니까 역시 메이저. 직구처럼마다 다 떨어져. 그리고 피지컬이 너무 차이 나요. 인정. 하나에서도 못해가지고 고독한 싸움이었지 유현진 고독한 싸움이었어. 그러니까 그거 푸신 분들은 지저분할 게 몇 개가 있으니까 지저분한 거 몇 개 풉시다. 거기 준선이 서로 일치하고 밑줄 한번 가보시고 요게 어디에 또 나오냐면 뒤쪽으로 넘어가면 왜 안 나와? 뒤쪽 기출문제 풀 때 똑같은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기출문제 첫 번째 문제예요. 뒤로 쭉 넘어가면 선생님이 페이지를 안 적어놔서 앞에 있는 거를 원래 따로따로 주려다가 한 개로 묶어왔어요. 뒤에 보면 다 넘어가다 다시 2차 곡선이 나오거든요. 공간도형 다음에 2차 곡선이. 거기 2차 곡선 첫 번째 문제가 딱 이 문제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한 반 정도 잡아보면 2차 곡선이라고 다시 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뒤는 넘겨보지 마십시오. 넘기지 마. 이 달만 봐요, 달만. 달이란다. 이것만 다시 봐요.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기출문제여서.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화내지 말고, 뒤쪽에 있는 달을 풀어요. 앞쪽에 있는 달을 풀어요.
뭐라고? 앞에 있는 달부터 풀고 뒤에 있는 거 가자. 달이 아니고 그 달이라니. 사실 이거 그냥 정의를 이용해서 풀면 그냥 한 방에 빡! 탁! 모든 문제를 정의를 이용해서 푼거 아니에요? 너 되게 말투가 되게 도전적이다. 모든 문제가 정의로 푸는 거 아니에요? 주둥아리 나불 거리지 말고 풀어보시라고요. 라고는 말투다. 뒤질랬는데? 근데 2차 국사는 항상 얘기했던 게 꼬부라진 건 그릴 필요가 있다 그랬니? 없다 그랬니? 네, 그런 얘기 안 했나요? 꼬부라진 건 정의를 이용할 때만 써먹을 뿐. 아니, 그런 얘기 안 했나? 자, 여기 어딘가에 거기는 꼭지점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렇죠? 거기에 C1에 꼭지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리고 C1에 초점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C2의 초점. C1의 초점. C1의 초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렇게 2차 곡선이 쭉 그려지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준선을 공유한대요. 준선을 공유한대. 그럼 C2의 초점은 이게 C2의 꼭지점이면 C2의 초점은 여기에 C2의 초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건 C1의 초점, C2의 초점. 요거 인정? 근데 보세요. C1의 입장에서 보면 A라는 놈은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준선까지 더 높여야 되나? 준선까지의 길이가 이렇게 똑같아요. 이거 이해되셨나요? A가 있으면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아요. C1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 포물선은 끝까지 안 그리실 겁니까? 안 그릴 거예요. 포물선 이렇게 있겠지만 여기 초점부터 그 점까지의 길이나 너무 오르려고 그린 것 같아. 초점부터 준선까지의 거리는 똑같잖아요. 네. 미스터 넘버링. 미안해요. 4번. 2페이지 4번. 자, 요거 이해되셨나요? 내가 꼬부라진 거 안 그리고 있습니다. 준선 하나만 딱 그려서 그 준선은 C1의 준선이니까 A는 C1 위에 있는 점이자 C2 위에 있는 점이에요. C1 입장에서 보면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다. 요거 인정? 맞죠? 그리고 C2는 F를 꼭지점으로 하는 2차 곡선인데 준선이 일치하니까 요 길이랑 똑같이 떨어진 점에 초점 F2가 있을 거예요. 요거 인정? 자, 그럼 F2, C2의 입장에서 봐도 A라는 점은 C2 위에 있는 점이니까 AF2와 H의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다. 요거 인정? 네. 자, 뭔가 캥기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원점으로 놓으면 P점에 잡히면 마P콤만 빵이면 요건 X는 P가 될 테니까 여기가 2P니까 얘는 마3P콤만 빵이에요. 맞아요? 그냥 꼭지점 준선 같다니까 같겠지 뭐. 됐죠? 거기에다가 AF1의 길이는 AH와 똑같고 AH는 AF2의 길이와 똑같아요. 인정? 여기까지 우선 여기까지. 숨만 쉬어 숨만 쉬어. 눈이 있는지만 확인해 주는 거예요. 눈을 크게 떠. 야, 크게 뜨라는 게 그죠? 눈을 크게 뜨는 물리적으로 크게 뜨는 것도 중요하죠.
잘 보란 얘기죠. 잘 봐. 뭐가 보입니까? 이등변 삼각형 보이십니까? 이등변 삼각형? 오, 초등학교 잘 나왔다면 이등변 삼각형 하면 거의 기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뭐부터 했어요? 수선의 발을 내렸죠. 이게 이등변 삼각형을 만났을 때 우리의 자세. 그렇죠? 오, 이야, 저런 중점이 잡혀 마이피 콤마빵. 오, AH의 길이 얼마? AH의 길이 얼마? 9. 근데 그 9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똑같죠. 3P. P는 3? 인정? 그럼 이 문제는 됐다. P는 3이면 여기가 3, 9, 요 길이 나오면 이 넓이가 거기 AB, H의 넓이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AFA, AFB? AFB가 여기 밑에 있는 놈 잘라서 여기다 붙이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요 넓이와 똑같다. 암산은 할 수 있겠죠? 1대 3대 2루트 2 그럼 저기는 3이니까 6루트 2 곱해주면 18루트 2 넓이는 18루트 2 됐죠? 오. 달 풀 수 있겠냐? 달? 시험에 달 나왔는데 못 풀면 죽여버릴 거예요. 못 풀겠으면 아니 못 풀든 넘어가자. 뒤쪽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달을 보러. 보시면 아시겠지만 3점입니다. 그걸 변형시켜 놓은 거예요. 27번이면 어려운 거예요. 27번이 3점 제일 마지막 문제인데 27번을 기하 선택자들이 못 풀면 확통으로 바꾸라고 얘기해요. 기하가 8문제가 나오는데 얘를 못 풀면 4문제를 못 푸는 거거든요. 기하를 할 이유가 없죠. 기하에서 3문제 이상 틀리면 가셔야 됩니다. 수능이 안 나오잖아요. 1번 내가 좀 욕심을 부린 게 좀 있네요. 그쵸? 그 7번 문제가 또 여기 3번 문제랑 똑같네. 홍동선 좀 심했네. 그럴 수 있지 뭐. 14번 문제도 그렇고 왜 이랬을까? 이건 어렵진 않지. 사실 이건 어렵지는 않지 않나요? 제가 방금 망언한 것 같아서 취소할게요. 충분히 풀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게 나와줘야죠. 그래야 이렇게 깜짝 놀란 친구들이 다 이렇게 틀려주실 거 아니에요. 같이 놀라면 디즈니랜드. 그 1번, 2번 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1번은 이거랑 똑같이 풀면 되잖아요. 얘를 딱 시메트릭하게 딱 돌리면 되잖아. 야 이거 진짜 9였던 게 6으로만 바뀐 거 아니냐? 하고 있어요. 릴렉스. 어제 롯데한테 역전당했다 우리. 롯데 같은 팀한테 역전을 당했다니. 이 도박의 구단이 하나 더 생긴 거죠? 롯데 응원하시는 분 없어? 하나 이번에 잘할 수 있겠어? 괜찮아? 외국인 둘 빠져서 괜찮겠어요? 그래도 강백호 왔으니까 뭐. 찔 수밖에 없죠.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살이 안 찌겠습니까? 근데 원래 그
한화는 마른 고포가 많았었는데 김태균부터 이상하게 덩치가 커지기 시작했어. 예전에 장종훈이라는 타자가 있었거든요. 거포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잘 쳤어. 거포지 거포. 거포지. 야, 나는 그런 몸으로도 홈런을 저렇게 때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장종, 데이비스 예전에 그치? 역시 흑형은 다르다. 예, 진짜 몸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우선 피지컬이 달라. 라는 걸 딱 느꼈죠. 이 정도 시간 줬으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 이건 여기다 재활용해도 끝나. 이게 6이잖아. 그럼 P는 2잖아. 여기가 6이고 여기는 4루트 2고 끝. 그쵸? 이거 이해되셨죠? 됐어요? 나 안 한다? 다 한 거야. 2번 보세요. 2번. 아, 여기 왜 3이냐고? 자. 세 개가 똑같은데 더해서 9가 됐어요. 그럼 하나는 3씩이죠. 친절했죠? 아니 그 웃음을 이겨내고 공부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내가 그 예전에 유도하다가 공부할 때 애들이 다 똑같이 나한테 그랬어요. 홍독수, 네가 공부한다고? 내가 너 하나는 깔고 들어가겠네. 내가 딱 올라갔을 때 다들 처음이니까 어떻게 운이 좋았나 보다. 두 번째부터는 나랑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자, 2번 문제 풀어봅시다. 2번 문제. 거기 밑줄 A, F, B의 무게중심의 X좌표가 6. 재활용할까? 정의만 써먹는다고 했잖아요. 정의. A와 B의 자, 이 정도면 됐어요. 끝! 그만 칠판 봐. A와 B의 X좌표는 1보다 큰 자연수 밑줄. 자연수 콤마 자연수네요. 거기 무게중심의 X좌표가 6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보세요. 여기 X1 플러스 X2 플러스 1 나누기 3 해주기 6이라는 게 보여진 거죠? 됐나요? 그러면 X1 더하기 X2는 18, 17. 요거 인정? 자, 우리가 구해줄 건 이거예요. 요 길이를 P, 요 길이를 Q. 맞아요? P 곱하기 Q의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P 곱하기 Q의 최대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봐. 이렇게 해서 한번 그어볼까요? P의 길이와 요 길이는 같죠? P의 길이는 X1 플러스 1입니까? Q의 길이는? 그쵸, X2 플러스 1이죠. 그럼 얘 위에다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X, 원래 여기다 그냥 바로 바꿔도 되긴 하는데
아니야. 봐봐. P 더하기 Q는 어떻게 되죠? X1 더하기 X2 더하기 2니까 19. P도 자연수, Q도 자연수죠? 그럼 됐다. 두 자연수의 합은 19인데 곱해서 제일 큰 거 되는 거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9, 10일 때가 제일 커지겠죠. 아니면 해봐 이렇게. Q가 19 마이너스 P니까 자연수를 집어넣어봐요. 1부터 18까지. 그렇죠? P가 9이고 Q가 10일 때 제일 크다. 됐죠? 할만하죠? 네. 그렇지? 광재 할만하지? 어렵나요? 아, 미안. 그래서 광재 표정이 어두워졌군요. 아, 2번. 됐나요? 그럼 3번. 3번은 앞에 똑같은 문제가 또 한 번 있으니까 3번부터 빨리 한번 또 다시 풀어봅시다. 어? 아, 알았어. 비켜달라고요? 문제가 너무 길어서 읽기 싫다. 그치, 문제가 너무 좀 졸렬하죠? 문제 이렇게 길어. 결국 P, F 프라임 Q의 넓이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차근차근 구하면 다 구할 수 있다. 우선 조용히 할까 내가? 이게 둘레의 길이가 10이라는 게 힌트죠. 뭔 개소리냐, 그치? 힌트겠지? 보세요. 얘는 자 이제 y의 제곱은 8x라는 그래프 위에 있습니다. y의 제곱은 8x라는 그래프 위에 있고, 여기에 있는 요 f 프라임 요거는 여기랑 얘가 꼭지점이고 얘가 초점이고 이렇게 된 또 포물선 위에 또 q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아무것도 안 쓴 상태여도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다. 이 정도 확인할 수 있나요? 그리고 여기부터 꼭지점으로부터 요 길이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이놈이 저 F'을 초점으로 하는 포물선의 준선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습니까? 분홍과 분홍은 같아요? 정의상 노랑과 노랑은 같을 수밖에 없죠. 초록의 길이 뭔지 모르지만 X라고 놔볼까요? 그럼 요 길이도 X가 되나요? 그럼 요 길이도 X죠? 꼭지점부터 똑같은 길이만큼 떨어진데 준선이 있으니까. 자, 사각형의 둘레 길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2. 아, 그치. 사각형의 둘레 길이 12. 다시 X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준우 너야. 아, 해보라고요. 해주세요. X로 표현.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X로 표현해봐. 자신 있게. 4x. 그래서 4X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X고 여기도 X니까 요 둘레 길이 X 더하기 분노인데 분노가 더해주면 결국에는 2X잖아요. 그렇죠? 즉 둘레의 길이 4X가 12예요. X가 3이라는 건 당연. X가 4야? 아, 3이야? 3이야? Y의 제곱은 8X야. Y의 제곱은 8X야. 얘는 X는 마이야. P점에 X좌표가 나오네요. X가 3이니까. 이게 3이니까 얘는 1, 2 루트 2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됐나요? 그 다음은 이제 여기 보면 P, F 프라임, Q의 넓이를 찾을 거니까 나머지 Q점도 하나 찾아야 되겠죠. Q점. Q점은 어떻게 찾아? 이 분홍색 포물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얘와 연립해 준 게 Q 아니에요? 네. 분홍색 포물선을 찾아야 됩니다. 분홍색 포물선은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준 거예요. 요 길이는 3이고요. 원래는 y의 제곱은 4px에 반대쪽으로 넘겨준 거니까 y의 제곱은 4p 12x 이런 놈이었던 거죠. 얘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루트 2만큼 평행이동 시켜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요 점을 찾아주면 됩니다.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요 포물선 찾을게요. 요 포물선 꼭지점과 초점과 사이의 거리가 p잖아요. 그쵸? 근데 포물선 이쪽으로 뻗었을 때는 p가 양수고 반대쪽으로 뻗었을 때는 p가 음수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꼭지점부터 초점까지 거리는 3이야. 반대쪽으로 포물선 이렇게 뻗어나가죠. y의 제곱은 마이너스 12x. 그쵸? 얘 꼭지점이 1,2루트이니까 y 마이너스 2루트 2의 제곱은 마이너스 12에 x 마이너스 1. 얘하고 y의 제곱은 8x. 이거와 연립해주면 q. 그쵸?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래서 거기 P, F 프라임, Q의 넓이만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것만 찾아주면 되는 걸로. 계산은 오지게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9번이에요. 29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수능에서 28번, 29번, 30번 세 문제만 4점인데요. 29번, 30번이 주관식이에요. 보통 이렇게 포기하는 문제가 29번, 30번입니다. 얘 안 해. 왜 안 해? 저 계산을 어떻게 해? 저기서 거의 다 못해요. 그리고 우선 저 정의를 이용해서 저 길이를 찾는 것도 잘 못해요.
요거는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4번은 우리 예전에 한번 풀었던 건데 기억나실라나? 30초면 풀 수 있어요. 어유 A, F 프라임과 B 프라임이 같으면 어유 A, F와 B, A, F2를 이어줘야 되겠네. 거기 C2에 밑줄 그어보세요. C2. 이거 4점짜리도 이것도 문제 어려워요. 쉬운 거 아니에요? 왠지 얘도 준선을 딱 그려놓고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렇게 되는 P가 오직 하나? 오직 하나. 이게 뭘까? 오직 하나. 문제. 자, 우선 요거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원래 y의 제곱은 4x의 초점은 여기 하나 있을 텐데, 그쵸? 1, 빵. 여기에 적당히 평행이동 시켜놓은 이러한 놈이 있어요. 저 놈은 어떤 놈이냐면 원래 초점의 좌표가 p, 빵이었던 놈을 평행이동 시켜준 거예요. 초점의 좌표는 몇 코마 몇이죠? 그쵸? fp 플러스 p, 3 이런 초점을 갖는 놈이에요. 원래 준선은 x는 마피였어요. 준선은 어떻게 되죠? 얘는 x는 원래 마피였는데 얘를 x축으로 fp만큼 움직였으니까 fp 마피. 이게 준선이 되겠죠. 이거 인정? 그냥 준선이라. 나 몰라. 문제가 뭔지도 몰라. 사실 알아요. 근데 모른다고 해보자. 근데 우선 얘는 써먹으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거의 초점을 F1이라고 놓고 1, 빵. 요거의 초점이 어딘가 있는데 F2라고 놓으면 여기 교점이 있어서 여기랑 여기를 같다면서. 여기랑 여기를 같다는 얘기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면 정의부터 가야 되잖아요. 정의에서 요 F에 의한 준선이 있을 거고 노랑이와 노랑이는 같다. 요거 인정? 근데 요 놈도 F2에 준선이 있을 텐데 걔도 노랑이와 같다. 이런 내용 아닌가? 정의에 의하면 준선까지의 거리가 일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2차 곡선의 성질을 새롭게 표현해 놓은 건데 이렇게 표현됐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것처럼 준선이 일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준선이 일치한다. 그러면 얘는 P의 값과 A에 따라서 준선의 값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쵸? 거기 칠수 P와 함수 이것에 대해서 포물선 이거라고 했을 때 이걸 만족하는 P가 오직 하나가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죠.
이걸 만족하는 P가 오직 하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화가 갑자기 아빠 기다려. 아빠가 왜 전화를 하셨지? 어디까지 했죠? 아, 그치. 준선이 일치한다. 준선이 일치하는 P가 오직 하나라는 거죠? 준선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와 뭐가 같다는 얘기예요? 얘의 준선은 뭔데? 얘의 준선은 FP 마이너스 P는 마이너스 1. 요것인 P가 오직 하나 라는 말과 똑같죠. P가 오직 하나라는 말은 무슨 말과 똑같지? 대입해주면 판별식빵. 그치. 2차식이니까 2차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방과 똑같죠. 즉 P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P는 마일.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P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의 P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1. 요것은 빵이 되고 요거의 판별식이 2A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의 A 제곱 플러스 1인데 얘가 빵이 되는 놈을 찾으란 말과 똑같죠. 그럼 A 값이 딱 하나로 나오겠죠? 응? 아버지 왜 자꾸 전화를 하시지? 다시 뭐라고? 준선이 평행이 도와줘. 아니 얘가 원래 있던 y의 제곱은 4px를 x축으로 fp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켜준 거죠. y축으로 평행이동 시켜준 건 준선이 바뀌지 않아요. x축으로 평행이동 시켜준 것만 준선의 좌표에 영향을 끼치니까 x축으로 평행이동 시켜준 fp만큼만 더해줬다 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그럼 결국에 뭐냐? 준선이 일치하도록 하는 P가 오직 하나다. 이 문제 핵심은 준선이 일치하도록 하는 P가 오직 하나다. 따라서 판별식은 빵이다. 이렇게 써주면 이 문제는 끝이에요.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이게 언어의 표현이 조금 색다르죠? 얘가 이렇게도 표현되네 이런 느낌 들죠? 사실 여기에 나온 문제들은 어려워요. 이럴 때 나는 살짝 미안합니다. 그런 표정 짓지 마십시오. 미안할 짓을 왜 하셨어요? 이런 표정 짓지 말고. 광재야, 너 이 감정 표정에서 드러내지 않도록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번호 또 안 적었나? 번호는 적었죠? 감정을 드러내지 않도록. 어려운 건 없잖아요. 사실 얘네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풀이가 저 새끼는 저렇게 풀고 계산도 안 해주는데 막상 해보면 되네? 이런 결론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가 어려운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기껏 포물선, 방정식, 중요한 것들 막 수식으로 적어놓고 지금 써먹은 게 딱 저기 3번에서밖에 없고 나머지들은 그거 써먹은 게 없죠. 중요한 수식만 찾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갖고 있는 책에 있는 그림은 꼬부라진 게 있는데 저 새끼 칠판은 왜 꼬부라진 게 없는 거야. 이런 불만으로 가득 찬 표정으로 광재 쳐다보지 말라고.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꼬부라진 곡선은 정의만 갖다 쓸 뿐 그 꼬부라진 걸 그려봤자 여기에 그려서 너희들이 책에 그려서 그걸 갖고 뭔가를 써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있구나. 어휴 꼬부러져 있네. 다음 장 넘기면 더 슬퍼져요. 꼬부라진 것도 없어요. 그죠? 주둥아리로 다 설명만 해놓고 있죠? 자, 이제 피지컬로 풀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도 막 되게 막 하고 싶지 않냐? 오우씨, 한번 덤벼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역시 대단하군요.
마음에 드는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만 풀어볼까요? 그치, 왠지 5번이 문제가 긴 게 왠지 쉽게 풀릴 것 같은 느낌. 설명이 많으면 쉽게 풀릴 거 아니야. 5번 한번 풀어봅시다. 말이 너무 많아, 이 새끼. 그치? 이건 풀지 말까? 너무 어려운가? 30번 문제는 킬러 문제거든요. 내가 너무 과했나? 근데 사실 이게 거기 하면 네 번째 줄 한번 밑줄 거보세요. A1, A2와 F1의 중점은 서로 일치한다. 중점이 일치하는 걸 보니 평행사변형 같은 그런 느낌 들잖아요. 도움이 안 되나요? 근데 거기 A1, A2가 꼭지점인데 평행사변형이라는 건 A1, F1과 A2, F2의 길이 같으니까 왠지 이거 같은 P에서 양쪽으로 조금씩 벌어진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냐 얘들아 이거? 광재야 눈 예쁘게 뜨라고 했지 내가. 얘들아 풀지 말까? 30번인데? 그치, 이거 30번 풀어서 뭐해? 딱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여기 F1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F2가 있고, 그렇죠? 여기부터 똑같이 떨어진 점에 A1이 있고 여기서 똑같이 떨어진 점에 A2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A1을 지나고 이렇게 지나는 놈이 여기 적당한 C를 이렇게 딱 지나요. 여기 C. 요 놈은 뭐냐면 요 길이를 P라고 놓으면 얘는 원래 Y의 제곱은 4PX 였던 놈을 X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 평행이동 시켜준 거잖아요. 플러스 P 이렇게 생긴 놈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P면 X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 평행이동 시켜준 거. 게다가 A1C의 길이가 5루트 5다? 이 괜히 지어준 게 아닐 거잖아요. 여기 5루트 5야. 그쵸? 어우, 피 나오게 생겼네요. 그쵸? 여기 X에 빵 집어넣어봐. 왜요? 요 길이 나올 거 아니에요. X에 빵 집어넣었더니 4P제곱. 이야, 여기 2P네. P의 길이가 5죠? 와, 포물선의 방정식이 나왔죠. 어렵지 않잖아요. 이 위에 있는 놈이야 뭐 얘기할 게 뭐 있나. 원래 Y의 제곱은 마이너스 4px였던 놈을 평행이동 시켜준 거잖아요. x축으로 p만큼 이렇게 y축으로는 얼마만큼인지 모르겠지만 요것의 좌표만큼 y-y1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준 거잖아요. 원래 y의 제곱은 마이너스 4px였던 놈을 요점의 좌표가 p, 요거의 좌표를 0,y1이라고 놓으면 p, y1 이렇게 될 테니까 그렇게 평행이동 시켜준 놈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되겠죠 뭐. 게다가 P도 나왔어. P는 5. 누가 봐도 P가 5야. 그러면 방정식은 다 나온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만 생각해 주면 되냐면 우리가 안 써먹은 게 F1B 빼기 F2B, F1B 빼기 F2B. 이게 5분의 48이다. 요것만 안 적은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나왔을까? 어떻게 나온 걸까? 이 길이 빼기 이 길은 F1B 빼기 F2B는 오, 이거 완전히 여기 딱 이렇게 딱 교점이 하나 있을 텐데 준선은 이쪽에 하나 있을 것이고 2P. 그렇죠? 얘도 준선은 이쪽에 하나 있을 것인데 그림은 개떡같이 그렸지만 요 길이랑 같고 그리고 요 길이랑 같잖아요. 초점이니까. 이 길이에서 요 길이 빼준 게 거기 적혀 있는 5분의 48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요 길이 뭔지 모르겠지만 x1, y1이라고 놓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요 길이가 5면 요 길이가 10이었잖아요. 요 길이는 f1b 요거의 길이는 10 더하기 x1이고요. 그렇죠? f2b의 길이는 f2b 요 길이와 똑같은데 f2b의 길이는 10 빼기 x1과 똑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요거 빼준 거잖아요. 빼주면 2x1이에요. 2x1이 5분의 48이래. x1은 5분의 24네요. 에이! 5분의 24 나왔으니까 y1이 나와서 여기다 이거 나왔잖아요. y의 제곱은 20 곱하기 x 플러스 5라고 나왔잖아요. 여기다가 x 값을 이거 집어넣어주면 y 값이 나오겠죠. 내가 잘못했네, 그치? 내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역전당하죠. 역전당했어. 그치? 내가 욕심을 부려서 역전당한 겁니다. 다시 보세요, 다시. 우선 싹 지우고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다 필요 없어. 정의만 갖고 생각해 보면 이래요. 원래 이렇게 있던 놈이 y의 제곱은 4px였다 라고 해보면 얘는 꼭지점이 여기로 갔으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 평행이동된 거죠.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 이해됐습니까? 근데 요 길이가 5루트 5래. 여기다 0 집어넣어주면 0 집어넣었을 때 y절편 나오니까 요점 좌표가 0,2p 이렇게 주어지니까 요 길이 2p죠. 요 길이 p고 직각삼각형이고 따라서 p의 값은 5인 게 나왔어요. 그럼 밑에 있는 포물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y의 제곱은 20 곱하기 x 플러스 5라고 주어진 포물선이야. 위에 있는 놈 역시 여기 꼭지점이 똑같은 자리에 꼭지점이 있고 초점인데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평행사변형이 되어야지 대각선의 교점이 일치할 테니까.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이 포물선은 원래는 어떤 포물선이었냐면 y의 제곱은 마이너스 4px였던 포물선이었던 거예요. 근데 초점의 좌표를 0,y1, y값은 뭔지 모르잖아요. y1도 필요 없고 그냥 m이라고 놔볼까요? m이라고 놓으면 요점의 좌표는 5,m 이렇게 될 거여서 얘를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시켜준 놈이 포물선의 방정식이에요. 포물선의 방정식 y는 y-m의 제곱 p가 5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20x를 평행이동시켜준 거니까 20x-5 이렇게 생긴 놈이 포물선의 방정식이죠. 그래서 얘와 얘의 교점을 찾을 거예요. 교점. 그 교점이 B가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B가 여기 어딘가 있다고 합시다. B라고 하면 포물선의 정의상 요 길이와 준선까지의 길이는 같아요. 즉 F1B
B의 길이는 B의 좌표를 x1, y1이라고 놓으면 10에서 x1을 더해준 거와 똑같아요. 왜냐면 요 길이가 x1이니까. 마찬가지로 F2의 준선도 여기에 있을 거란 말이야.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아. 그치? 그러면 F2B 역시 F2B 역시 원래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10에서 X1 좌표를 빼준 거와 똑같다고요. 근데 거기 F1B에서 F2B를 빼준 게 F1B에서 F2B를 빼주는 게 5분의 48이라면서 여기서 이걸 빼봐요. F1B 빼기 F2B 요거 빼준 게 EX1인데 이게 5분의 48이래. 요즘 좌표가 나온 거잖아요. 5분의 48, 거시기. 근데 얘 요 위에 있는 점이라면서요. 요거 대입하면 거시기 나오죠. 그러면 5분의 48, 도와줘라 24. 5분의 24를 집어넣어주면 거시기 나오죠. 해봐. 5분의 24 더하기 5 곱하기 20은 5분의 25니까 49, 5 바이 4, 그러면 49 곱하기 4, 7이 14 나오네요. 그리고 이게 14의 제곱, y의 제곱은 14의 제곱. 그치? 따라서 얘는 14.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m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너스 20 곱해주면 마이너스 4 그럼 빼준 거의 제곱이 4 그럼 뿔마 2 y의 값은 16이 되거나 12가 되거나 그렇죠? 6이 더 높으니까 m의 값은 요 y 값보다 커야 되니까 m은 16 이렇게 나오겠죠. 아예 풀지 말자. 이런 걸 왜 해? 그치? 뭔 말인지 아니면 몰라도 돼요. 욕심이 심했구나. 알겠습니다. 5번.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 모의고사 문제는 그래서 선생님 목표는 하루에 한 10문제에서 15문제가 목표. 근데 지금 이제 5문제 푼 거 아십니까? 진 빠지죠? 힘내십시오. 이런 문제 많이 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 오셔야 조금 편할 거예요. 9, 6, 7, 8번은 한번 풀어보시고 9번 문제 한번 봅시다. 9번 문제. 어? 9번만 풀고 딱 쉴게요. 9번 진짜 눈으로 풀 수 있거든. 야, 이제 45분 지났는데? 왜 이렇게 일찍 했지, 우리? 내 머릿속에 지우개. 불리한 건 지운다. x는 마이너스 4는 무엇인가? a점은 6,10이다. 자, 보세요. 이 정도면 뭐 여기 초점이 있고 여기 x는 마사가 있습니다.
원래 여기 준선이 있었겠죠? 그렇죠? 포물선 위에 포물선 밖에 있는 점 A가 6,12 이렇게 주어진 거죠? 아니야? A가 6,12가 있으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이 위에 P를 잡아서 AP 더하기 그 직선 위에 있는 한 점 PQ, 이 위에는 한 점 PQ를 잡아서 Q. 이거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수학은 기억으로 푸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녹화 안 되는 건 아니죠? AP 더하기 PQ를 구해줄 적에 여기에 수선의 발 H를 잡아주면 PQ보다는 PH가 더 작아요. 그렇죠? 수선의 발이 제일 짧을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는 AP 더하기 PH가 가장 짧은 놈이 될 것이다. 그렇죠? 거기에 이 준선까지 내린 수선의 발을 H1이라고 놓으면 여기 있는 PH는 PH1 더하기 H1, H2 이렇게 더해준 거와 똑같나요? 그쵸? H1, H2는 3이고 PH1은 모르기 때문에 요 식은 다시 써주면 AP의 길이 더하기 PH1의 길이 더하기 3과 똑같다. 요거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뭐 여기 보면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PH1은 그림은 그렇지 않지만 여기 똑같죠. 저런 똑같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PH1의 길이는 PF의 길이와 똑같다. 위에 있는 식은 다시 한번 적어주시면 AP 더하기 PF의 길이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지. 곡선 왜? 뭘? 뭐가? 미안! F는 꼭지점? 됐어. 알았어. 됐나요? 아우 어지러워. 여기 AP 더하기 PQ의 최소값은 요거니까 AQ가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AQ가 최소가 될 테니까 여기 3 돼주면 끝나겠다. 그렇죠? 결국에는 여기 이렇게 만나는 점이 생겨서 이쪽에 H1 프라임, H 프라임 이렇게 잡히는 거겠죠. 이게 원래는 저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까지 나올 수 있어요. 결국에는 AQ? AF. 그렇죠? 요건 AF. AP 더하기 PF의 최소값은 요 AF 되겠죠. AF의 길이 더하기 3 해주면 된다. AF의 길이는 여기가 1,빵이니까 여기 보면 5, 13, 52, 13 나오겠죠? 피타고라스 수에서 52, 13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쉬자고 얘기를 하지 진작에.